두 번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관해사전 우편봉투 배송 경로 2부로 분석 및 합리적인 추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지연 발송 우편봉투수 분석 및 합리적 추론 결과에 대한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두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 잘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걸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사전 지식으로서 관내 사전 투표의 투표인 수가 어떤 식으로 개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를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서는 선거공학이라는 이제 용어를 제가 이제 앞으로 쓸 건데요. 이 선거공학 관점에서 바꿔치기 우편봉투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연 발송 우편봉투수의 선거공학적 의미를 성북구 선관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성북구와 같이 지연 발송이 확인된 선거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연 발송 우편봉투수 분석 및 합리적 추론 결과 요약은 선거공학에서 수많은 선거구에서 어느 후보의 선거 당일 득표율과 관외 득표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해야 한다. 단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쪽으로 많이 멀어지는 쪽에도 항상 데이터가 소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분석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성북구 갑을 선거구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표 결과를 보면은 성북구 갑 선거구에서 선거 당일 득표율이 55.6%고 관외사전 득표율이 68.0%였고 을 선거구에서 54.7%, 67.1%가 관외사전 득표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정부 집중국에서 23시간 이유 없이 머무른 9,110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분석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냐면은 성북구 갑 선거구 갑 후보의 득표율, 그러니까 선거일 득표율 55.6%를 68%로 올리는데, 그리고 을 선거구의 54.7%를 67.1%로 올리는데 필요한 바꿔치기 우편봉투 수가 7,859통이고 9,110통은 이 7,859통의 약 14% 정도의 여유가 있는 숫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분석이 나오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사전투표 1일차 전체 이제 우편봉투 수가 11,678통이었는데 이 전체가 다 4월 11일 00시 24분에서 08시 27분까지 들어왔고, 발송은 이제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발송됐는데 1일차에 2,568통, 그 다음에 2일차에 23시간 밤을 지샌 2일차에 9,110통이 배송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면은 의정부 우편집중국으로 4월 11일 00시 24분에 750통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00시 25분에 2200통, 00시 26분에 278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00시 52분에서 08시 27분까지 8450통이 들어와서 총 11,678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00시 24분에 들어온 750통의 물량은 3번에 걸쳐서 발송이 되었는데 4월 11일 날 05시 40분에 119통, 09시 28분에 211통, 그리고 하루를 묵혀서 07시 34분에 349통이 배송되었습니다. 즉 동일한 시간에 의정부 우편집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일부는 4월 11일 날 발송됐고 또 일부는 4월 12일 날 발송됐다는 것입니다. 00시 25분에 들어온 물량 2,200톤도 마찬가지로 3번에 걸쳐서 발송이 되었는데 4월 11일 날 05시 40분에 871, 05시 28분에 1174, 4월 12일 날 7시 34분에 155통,
이와 같은 형태로 배송이 되었고 4월 11일 날 00시 52분에서 08시 27분까지 들어온 8,450통은 4월 11일 날 전혀 발송이 되지 않고 4월 12일 날 07시 34분에 전수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일차 거쳐서 사전투표 1일차 물량 11,678통이 의정부 집중국에서 발송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1일차에 2,568통이 발송되었고 4월 10일 날 2,568통, 4월 12일 날 9,110통이 발송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집중국에 같이 도착을 했는데 발송은 2일에 걸쳐서 발송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전투표소에서 서울 노원 우체국으로 419통이 접수가 됐고 이 419통이 4월 11일 날 00시 24분에 의정부 우편 집중국으로 도착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배송되는데 두 차례는 4월 11일 날 05시 40분, 00시 28분에 327통이 발송됐고 23시간이 지연된 4월 12일 07시 34분에 92통이 발송됐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해당되는 서울 노원 우체국부터 의정부 우편 집중국까지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왔는데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 발송은 이와 같이 나누어서 갔다는 얘기고요. 동두천 우체국도 마찬가지로 123통이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나누어서 11일과 12일에 나누어서 성북 우체국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월 11일 00시 50분에 도착한 우편물은 일괄 23시간 지체한 후에 4월 12일 날 발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출발 우체국의 최초로 동일한 우편물이 의정부 우편 집중국으로 동일하게 도착했는데 발송되는 것은 뭐 여한 이유가 없음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에 나눠서 발송됐다는 것의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이제 지식 관련해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얘기로 이제 사전투표제 이동 경로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사전투표소가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3,484개소가 되고 관내 사전 우편 봉투는 282개 우체국과 24개의 우편 집중국 2개의 교환센터를 거쳐서 각 250개 선거관리위원회를 가고 관내 사전투표지는 그냥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관내 사자함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보관되는 그러한 경로를 거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보관된 이러한 이제 투표지가 선거일 날 개표장으로 옮겨서 개표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관내 사전 우편 봉투를 분석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다음 뭐 영상 정도에서 말씀드릴 관내 사전 투표의 조작 방법을 전국 250개 선관위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이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됐는데 관외 사전 투표의 투표인 수는 증감 조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관외 사전 투표를 이제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관외 사전 투표인 수도 관내 사전 투표인 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감이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사전 투표 그 발급 속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외 사전 투표의 투표인 수는 사전 투표소에부터 최종적으로 개표장에 갈 때까지 최소한 4-5차례 그 투표지 수, 즉 투표인 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은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 등 이러한 분들이 관내 사전 투표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매수를 다 하나하나 세서 수량을 확인한 후 통합 명부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관외 사전 투표인 수하고 같은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으로 가서 우체국으로 가서 맡기는데 그때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같이 함께 가고 우체국에서는 또 수많은 직원들이 워낙 많은 물량이 오기 때문에 수많은 직원들이 와서 그 투표관리관이 맡기는 투표지 봉투수가 맞는지를 서로 상호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체국에서 각 선관위로 배송될 때도 마찬가지로 우체국 직원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확인하지만 선관위 그 우편봉투를 받는 선관위 직원도 수량을 서로 확인해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그 인수증에다 사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선관위 직원은 우편봉투에 있는 라벨을 스캔해서 통합명부 시스템과 대조를 해서 통합명부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정당 추천위원과 선관위 직원이 함께 관외 투표함이 빈 관외 투표함이 보관된 창고에 관외 투표함에 이제 배송돼서 온 우편봉투를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사 분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고, 이제 관외 사전 투표인수는 현실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했는데, 이렇게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를 들어 참관인 같은 활동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사전투표소당 투표사무원과 참관인들 하면 거의 10에서 20명이 있게 되고요. 이 10에서 20명이 그 투표봉투를 세는데 다 직접 옆에서 참관을 합니다. 이러한 개수가 이제 3,484개소 사전투표소에서 10명, 20명이 있다고 하면 거의 3만 명, 4만 명, 5만 명, 6만 명 이러한 인원이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체국에 접수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우체국별로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10명에서 20명이 280여 개 우체국에서 다 이렇게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사람들을 다 속이면서까지 투표인수를 증감시킨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까지는 이제 관외 사전 투표인수가 이제 변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조작된 수, 일종의 조작된 수로 생각해서 변수로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조작된 수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한 사람 수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관외 사전 우편 봉투에 분석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거공학 관점에서 이제 바꿔치기 우편 봉투 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우편 봉투가 이제 뭐 200매씩 해가지고 5개가 있어서 총 이제 1000매가 있는데, ABC 세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 총 1000매의 관외 우편 봉투가 있고, 이 봉투를 열지 않고 뭐 엑스레이 기기 같은 것들을 쓰지 않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개표 후 A 후보의 관외 득표율을 65%로 만들기 위해서 이 중에서 봉투를 몇 개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세요. 지금 영상 듣고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몇 표를 바꿔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셨다고 전제를 하고요. 이 질문에는 사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 제가 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C 세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 총 1000매의 관외 우편 봉투가 있고 봉투를 열지 않고 개표 후 A 후보의 관외 득표율을 65%로 만들기 위해서 봉투를 몇 개 바꿔치기 해야. 단 예상 득표율은 A 후보가 50%, B 후보가 40%, C 후보가 10%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A 후보의 득표율을 예상 득표율 50%에서 실제 득표율 65%로 바꾸기 위해서 몇 표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셨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꿔치기 전에 예상 득표수를 보면, 예상 득표율로부터 예상 득표수를 보면은 A 후보, B 후보, C 후보의 예상 득표율이 50, 40, 10이었기 때문에 총 1000매의 투표수 중에서 A 후보가 50%이기 때문에 500표를 얻을 것이고요. B 후보가 400표, C 후보가 이제 100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보겠습니다. A 후보에게만 기표된 봉투 150개를 준비를 해서 이 1000매 중에서 무작위로 150통을 꺼내서 폐기를 시키고 이 150통을 추가하는 상황을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예상 득표가 이제 A 후보가 500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150통을 폐기를 시키고 폐기를 한 후에 150통 폐기를 한 후에 이제 후보표를 보면은 이 150통 안에는 75표의 A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60표의 B 후보, 15표의 C 후보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150표가 빠졌기 때문에 A 후보 같은 경우에 75표를 빼면은 남은 거가 425표가 됩니다. B 후보는 340표, C 후보가 85표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A 후보에게만 기표된 추가표를 150표를 추가를 하면은 A 후보는 425표에서 150표를 추가해서 575표, B 후보는 340표, C 후보는 85표가 되는데 이거를 득표율을 따지면 58%가 됩니다. 34%, 9% B 후보, C 후보가요. 즉 우리가 원하는 65%를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원래 500표에서 65%를 만들기 위해서 150표를 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표 대신에 이 300표를 만약에 폐기를 300표를 하고 A 후보에게만 기표된 300표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A 후보는 650표가 되고 B 후보는 280표, C 후보는 70표가 돼서 득표율로 65%를 달성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바꿔치기 통수를 실제로 한번 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작 설계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봉투 바꿔치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할지, 예를 들어서 봉투를 열어서 확인해서 이거는 A 후보 편에, 이거 뭐 B 후보 편에 확인해서 A 후보 편 그대로 두고 B 후보, C 후보 편만 바꿀까요? 또는 엑스레이라든지 조명기구를 비춰서 확인해서 뭐 A 후보 편 그대로 놔두고 B 후보, C 후보는 바꿀까요? 등등.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3부에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상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에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봉투를 열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폐기하는 봉투에도 A 후보에게 기표된 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A 후보의 득표율을 목표 득표율로 맞추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표의 손실도 고려하여 바꿔치기 봉투를 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실제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 23시간 이상 밤을 지새운 후 성북구 우측으로 발송된 9,110통 이것의 선거공학적인 의미를 짚어보겠는데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선거공학 관점에서 어느 후보의 선거 당일 득표율과 관외 득표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해야 된다. 단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실제 상황으로요. 성북구 갑선거구의 관외 투표인 수는 16,808명이 투표를 한 걸로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제 개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8표가 있는데 성북구 갑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의 당일 득표율은 55.6%, 미래통합당은 41.6%, 민생당 기타 이렇게 득표를 했고요. 이 관외 사전 투표 인수 16,000매를 당일 득표일 기준으로 득표수를 환산하면 8,901표, 6,660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4,450표를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표된 표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458표를 다 바꿔치기 하면은 이 4,450표를 다 바꿔치기 하면 이 표 안에는 2,467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의 1,858표, 그 다음에 민생당의 96표, 기타 29통의 9표의 표가 이 안에 들어있을 거고요. 이렇게 바꿔치기 한 표를 원래 표를 폐기하고 4,550통을 추가를 함으로써 바꿔치기 후에 더불어민주당은 표수가 1,884표가 되고 미래통합당은 4,802표가 되고 그렇습니다. 즉
이 4,450표를 갈아치우름으로 인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관외 사전 투표율은 선거일 득표율로 따지자 그러면 55.6%였는데 바꿔치기 후에는 68%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 선거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선거구는 관외 투표 수가 12,489명이었는데 당일 득표율이 54.7%,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이 42.7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관외 득표수를 산정을 해보면 6,837, 5,330표이고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만 기표된 3,409표를 준비를 해서 이 표 3,409표에 해당되는 표를 무작위로 기존에 있던 12,489표에서 빼내서 갈아치기를 하면은, 바꿔치기를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8,380표, 미래통합당은 3,875표가 돼서 바꿔치기 후에 관외 사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67.1, 미래통합당이 31%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선거구에 합을 해보면은 선거위원회 성북 선거구 전체에서 총 투표인 수는 28,521표, 관외 총 투표인 수가 28,521이고 7,859표를 바꿔치기해서 바뀐 비율은 28%. 그리고 이 안에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후보표를 뺏은 표가, 갈취한 표가 3,526표 정도 돼서 갈취 비율은 12.4%가 되고요. 그리고 의정부 우편 집중기에서 24시간 체류 후 발송된 9,110통, 이 두 숫자 사이는 9,110통은 바꿔치기로 수령되는 7,859통의 약 14% 정도의 여유가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는 제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 선거구에서는 어느 정도 표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산정을 기본적으로 할 건데요. 이러한 그 설계 단계 숫자와 실제로 사전투표 1일차, 2일차에 유권자가 얼마나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지가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차를 감안해서, 그리고 관내 사전득표율과 관외 사전득표율이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수의 변동사항들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준비된 숫자라고 저는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기 관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표 얹기하고 표 갈치 효과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 얹기 같은 경우에는 A 후보가 100표가 있고 B 후보도 마찬가지로 100표가 있을 때 한 표를 A 후보에만 얹으면은 표수가 100일 대 100일에서 한 표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표를 얹으면 한 표 차가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표를 갈취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표가 있다고 했을 때 상대표의 한 표를 뺏어와서 나한테 추가를 하게 되면은 100일 대 99가 돼서 두 표 차가 생깁니다. 즉 상대표를 갈취하는 경우에는 내 표는 늘고 상대표는 줄기 때문에 표 얹기에 비해서 효과가 2배가 있습니다. 즉 이 한 봉투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표 얹기에 2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작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관내 사전 득표율과 관외 사전 득표율을 유사하게 가져가려고 할 때 그 조작해야 될 표수를 그런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북구 선관위와 같은 집중국에서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체류한 그러한 유형이 확인된 선관위가 지금까지 파악된 거로 총 47개 선관위가 확인되었고, 이 선관위 안에는 81개 선관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유형이 현재 확인 중입니다. 이 47개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마 상상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볼 선거구 합해서 바뀐 봉투수가 4,067통, 20% 정도고요. 이로 인해서 바뀐 표수가 2,240
40표, 12%로 줄어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각 선거관리위원회별로 바뀐 내용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는 나중에 엑셀 같은 형태로 추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 과정과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바꿔치기 방법 등 과정된 사항과 현재 사전투표가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